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고집이 생겼습니다. 뭔가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스스로의 한계를 만드는 거죠. 저도 좀 중증이었어요. 이제 퇴사한 지 2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박살내고 싶었던 게 제 한계였어요. 그래서 8개의 한계를 박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변화들이 생겼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영상이 끝나면 최소한 변화 한 가지가 생기실 거예요. 바로 가시죠. 지금은 서울로 갑니다. 전인턴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는데 촬영할 때 테라스가 기가 막히다고 해서 거기서 좀 작업 좀 하려고요. 저기요. 뭐야? 관리사무소. 오, 당 떨어졌는데. 아, 짱이다. 네, 첫 번째로 러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분도 못 뛰는 체력이었어요. 막 군대에서 체력 측정하잖아요. 그 3km 뛰는 거 정말 죽을 만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군대 제대한 다음에도 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달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달리는 거 못해. 이런 생각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퇴사하고 나면은 돈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데 뭐 직장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닝으로 극복했다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일주일 뛰고 2주 뛰다 보니까 이게 뛴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마라톤 한번 나가볼까? 정말 태어나서 마라톤에 맞자도 저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러닝을 이렇게 매일마다 3km씩 뛰는데 마라톤 한번 나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10km 마라톤을 뛰게 됩니다. 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정말 내가 미쳤다고 이거 뛴다고 했다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10km를 뛰어내다 보니까 나도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잡생각, 불안감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온전한 시점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러닝을 싫어해, 오래 달리는 걸 싫어해 이런 생각에서 생각이 복잡할 때면 불안할 때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뛰는 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알게 됐죠. 나는 생각보다 달리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는구나, 나는 달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30년을 살면서 정말 싫어했던 러닝이 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두 번째는 끌어당김입니다. 뭐 간절히 원하고 매일 100번씩 쓴 게 100일이 채워지면 그 목표가 이뤄진다,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 소리들이 솔직하게 저는 사이비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사하고 나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할 때면 그냥 저는 무의식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했던 컨텐츠나 책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들다 보니까 뇌과학 책도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뇌과학적으로도 끌어당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에는 라스라는 망상 활성계가 있는데 매일마다 목표를 인지하고 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목표에만 몰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길거리 나가면 그 차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그 목표와 관련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보와 경험들에 내가 포커스온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쯤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뇌과학 책에서도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의심하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마다 목표를 쓰기 시작했고요.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난 직후에 목표를 상상하면서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100%는 아니지만 매일마다 쓰고 상상하고 읽었던 목표의 10가지 중에 7가지는 23년에 이루어졌어요. 200명 앞에서 강연하기, 유튜브 5만 명 달성하기, 인스타 4만 명 달성하기, 이런 목표들 있잖아요. 그 목표들이 진짜로 이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납득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디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3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매일 자기 전 30분에 쓰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상상하면서 읽는 거를 반복해보세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이거 절대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규정지었던 내 안전공간, 내 프레임을 깨고 한번 해보니까 내 세계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3번째는 독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책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실례겠지만 적어도 저는 학생 때랑 직장인일 때 책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읽는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릴스 그런 거 보기에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재미없는 책을 읽는다? 하루의 낭비로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트렌드 코리아 막 매년마다 나오잖아요. 그 책을 받았을 때도 그냥 데코용이었던 거죠. 근데 퇴사한 다음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퇴사를 한 선배들, 퇴사한 다음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해온 컨텐츠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머릿속에 전혀 다른,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사이트들을 내가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10가지를 말한다고 해서 10가지 모두가 공감 가는 건 아니겠지만 10가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해봤더니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제가 적용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을 정말 싫어했던 제가 책이라는 거는 가성비구나. 정말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단돈 10,000원, 20,000원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닿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자의에 의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던 제가 이제는 시간이 날 때 도서관을 가고요. 그리고 서점에 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책 읽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음 경험도 싫어하실 거예요. 사실 요즘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그거 무시했었거든요. 왜냐면 직장 다닐 때 글 쓸 만한 기회가 어딨어요. 보고서도 정말 요약해서 쓰고요. 내가 글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썼던 글은 자소서랑 가끔씩 쓰는 일기 정도다 보니까 저는 글쓰기와 애초에 태생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퇴사한 다음에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시작을 하는데 글쓰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랑 인스타를 하는데 글쓰기가 왜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대본이 필요하고요. 인스타에서 릴스를 만들 때, 카드 뉴스를 만들 때도 글이 필요해요. 내 경험과 생각, 그리고 내 주장을 글로 펼칠 수 있는 그 글쓰기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각 잡고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글을 잘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뉴스 하나 만들 때는 3시간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원래 글쓰기 못해, 난 원래 글쓰기 싫어해 하면서 포기해버리면은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냥 나는 지금까지랑 똑같이 살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책을 읽고 매일마다 적용하면서 내 생각이랑 내 경험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고요. 인스타 카드 뉴스, 릴스로 만들고요. 당연히 바로 실력이 올라가진 않죠. 근데 한 달, 3달, 6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시네요.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그렇게 매일마다 글을 쓴 지 2년이 지났어요. 퇴사한 지 2년이 됐으니까요. 정말 재밌는 거 스레드라고 글 기반의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한 스레드에서도 지금 팔로워는 9,100명이나 됩니다. 글을 제대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글쓰기를 싫어했던 제가 글 기반의 플랫폼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써가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퇴사하고 퇴사 후에 이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과거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종이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많은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시고 있는데 아직 출판사는 정하지 않았고 일단은 제 책의 메시지와 목차를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공유 드릴게요.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5번째는 계획 세우기예요. 저는 ENFP거든요. ENFP 하면은 바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무계, 계획 없음 막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 MBTI라는 게 저한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됐던 거죠. 야, 너 계획 안 세우냐? 야, 나 MFP잖아. 막 이런 것처럼요. 근데 퇴사하고 나니까 내 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MFP라서 계획 없어, 즉흥적이야,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퍼뜨리고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마다 어떤 컨텐츠 만들지 매일마다 그냥 당일이 닥쳐서 고민하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도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막 이게 꼬이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쳐내기 바쁘더라고요. 장기적인 시점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라는 거는 원래 나는
나는 계획적이지 않아. 그래서 난 계획을 못 세워. 이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계획성이 있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3 이후에 써본 적 없던 스케줄러를 쓰게 되고요. 캘린더를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스템화, 생산성에 대한 책도 계속해서 읽고 적용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속 가능한 뭔가 시스템, 루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는 원래 계획 못 세워. 난 계획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30년을 살아왔는데 필요하니까 하게 되고 해보니까 나는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효율성이 생기는구나. 생산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퇴사 후 이제 2년이 됐는데 지금은 쳐내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으로 커뮤니티입니다. 퇴사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다 보니까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선을 그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는데 퇴사를 준비했을 때도 그리고 퇴사 후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갈 때도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 인사이트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이 있고 불안한데 나랑 비슷한 단계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이 필요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안 해본 걸 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성과도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면 나를 구독해주는, 나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퍼스널 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고 계시거나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벌써 1000명 넘게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저는 좀 많이 인식의 틀이 깨지게 된 거죠.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구나. 그렇게 나는 커뮤니티 못해. 선을 그었던 제가 오히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데에서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규정했던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더 제가 나아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다음으로 온라인 클래스예요. 사실 이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요청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물론 유튜브로 나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되고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지 그걸 주제로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VOD를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홈페이지가 필요하고요. VOD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요. 대본을 만들어야 되고요.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VOD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지난 콘텐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25년 9월에 세계를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제 롤모델들의 파이프라인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모두 최소한 한 가지의 본인의 온라인 상품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과 인사이트 뭐든 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가지씩 갖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도 굳이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들여서 온라인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루던 VOD 온라인 클래스를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고요. 9월 말쯤에 정식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수에게만 오픈을 먼저 했는데 벌써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공개했던 VOD에서는 벌써 1,500만 원의 매출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못한다고 했으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해라고 했으면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30대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건 꼭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촬영도 못했고 편집도 못했고 대본, 썸네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무슨 유튜버야, 난 유튜브 못해, 그렇게 한계를 지었었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이고 가장 파급력이 있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만들게 되면 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뭔가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공부했고요, 편집을 공부했고, 촬영을 공부했고요, 썸네일 만드는 법을 공부했어요. 내가 만들었던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유튜브로 저는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H그룹에서 유튜브 브랜딩을 하고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커밍손에서 유튜브를 브랜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직장인의 일의 허언이라고 하잖아요. 퇴사해야지, 유튜브 해야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는 아니더라도 유튜브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이거예요.
기회의 크기가 차원이 달라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런 거에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거를 아는 사람이 10명인 사람이랑 100명이 아는 사람이랑 1000명, 10,000명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결국에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확장된다라는 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하고 한계를 지었을 때보다 더 나다워진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정말 평생 동안 싫어한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면 러닝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됐고요. 책 읽는 것과 글쓰기를 싫어하던 제가 내 책을 만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생길 때, 배우고 싶은 게 생길 때는 책부터 찾아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커뮤니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1000명 규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 편집, 썸네일 만드는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한정 지었던 제가 지금은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하면서 내 몸값을 2배, 3배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속단했던 것들, 나는 이걸 싫어해, 단정 지었던 것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멋진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연결된 전인턴님 덕분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많은 기회로 연결된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한계를 짓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들로 연결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세계를 속단하지 않고 한정 짓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냥 지금 이대로 편한데.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되돌아보면 저한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바로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해, 이런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떨까? 한번 해볼까? 한번 배워볼까? 이런 말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더 주체적인 나를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사는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요. 조금은 센 말인데 저는 계속해서 제 스스로한테 대입하려고 해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하는데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르게 여러분들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 프레임을 최소 한 가지를 넘어보세요. 내가 싫다고 생각했던,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가능성이 생기고요.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고요. 더 내가 나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컨텐츠가 끝난 다음에 뭘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